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를 좀 판단하려면 살아온 가정, 그리고 삶의 궤적을 깊이 살펴보면 또 그분의 어떻게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떤 철학, 그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 띄워주시죠. 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자신들의 길을 가로면 아마 이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데요. 자신 그 길을 가로막는 전경들을 향해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자의 있기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없이 가족과 모두를 감당하고 지켜주신 분이라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 95이 되셨는데요. 평범한 주부셨고,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구속이 되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 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시다가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 그러니까 민가협이라고 불러지는 그 두 단체의 초대 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종철 열사 부모님들을 만나서 박종철 열사 관련한 일들을 처음에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7년 6월에 전경들에게 꽃을 달아주시던 그 사진으로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 김춘호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정경들한테 아들 김민석처럼 생각해서 꽃을 달아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나라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민가협을 설립해서 초대 의장을 지냈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도 그 이후 이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아는 이한열 열사의 병상을 지키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아들이, 평범한 대학생 아들이 그 아까 5.18 민주화 운동, 미문화 사건 등 이런데 본인이 양심적인 그런 용기와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머님으로서 아들의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바라보면서 살아 계셨을 텐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아까 이제 민주화운동 이제 한복판으로 함께, 아들과 함께 한복판으로 평생을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민주주의에 헌신한 훌륭한 어머니를 둔 아들로서 여러 가지 소회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가족사 또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편견이 있지만 그 어머님을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총리 후보의 댐댐임과 살아온 궤적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또 놀란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후보가 여러 가지 재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없는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5대, 16대 국회의원 지낸 시절에 외국에서 초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차원의 외국 출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사실인가요? 뭐 그게 꼭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뭐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 생활 6년 동안 나라 돈 쓰는 것이 싫고 국회 차원의 의원은 거의 한 번도 안 해서 상당히 청렴한 그런 정치 행보를 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1999년도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신사복 광고 거의 그 당시 모델료로 2억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로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 지원에 다 기부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저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 하고 나서 투옥되고 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 민주화 보상금. 이것도 신청하지 않았죠? 예, 그 부분은 이번 대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께서 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한두 분만 본인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김문수 후보나 한두 분만 그렇게 신청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꽤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저는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명예를 누려서 제가 보상 신청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했다면 한 1억 정도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3년 이상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치, 현금 장관이 입에 담기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후보자의 살아온 삶의 기회죠. 총선 10년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재단을 했다. 그게 이제 훌륭한 어머님의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올곧게 후보는 하왔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백봉 신사당을 3번 받았어요. 그래서 후보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결격적인 경계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나 금전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오해가 크고 편견이다라고 저는. 네, 최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